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하도 차별금지법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반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부터 언급되는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어려우실 수는 있어도 최대한 편하고 쉽게 말해볼게요. 저도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요. 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영상 맨 뒤에 나오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차별금지법은 2006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처음 발의가 됐어요. 그 뒤로 꾸준히 발의되고 폐기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2년 전에 정의당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 건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공공연하게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구제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이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된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뭔가 이렇게 단어만 들어보고 생긴 이유를 들어보면 차별하지 말자 이런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한 법이더라고요. 이 법안은 성별, 학력, 출신 국가, 고용 형태 등등 이런 것들로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금지 사유가 대략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런 사유를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고 이걸 금지하겠다라는 건데요. 민주당도 최근에 거의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내용의 평등법이라는 거를 발의했어요. 유럽이나 캐나다는 차별 금지 사유가 5개에서 많아야 14가지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20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성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차별금지법 2조 제4호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에 끌리는지와 같은 내 감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에게 끌린다 라고 했을 때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또 차금법에서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게 뭐지? 이 제3의 성은 누가 정하는 거지? 바로 내가 정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나의 느낌, 감정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는 여자이지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내 성별을 남자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제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여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또 난 오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뉴욕에서는 31가지의 성별이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거나 나는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모욕감을 줬다고 차별을 했다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지만 그 행위는 미워하십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을 때 누군가가 그걸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 목사님이 위법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저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인데 그런데 이게 집에서 부부끼리 나눈 대화라든지 동창회나 어떤 소모임에서 나눈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차별을 했다라고 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보통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건 반대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때 확실하게 입증을 하지 못했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기존의 차별금지법에서는 최소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였는데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에서는 무제한으로 확대가 됐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몇만 명이 봤다. 근데 모욕감을 느꼈다 하면서 집단 소송이 걸리면 최소 5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할 때마다 계속,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계속. 또 이 차금법이 통과될 시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소아성애를 가지신 분이 취업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 측에서 죄송합니다. 소아성애로 인해서 고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평등법 위법인 거예요. 그냥 채용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남성이라고 해도 난 여자다라고 주장을 하기만 하면 여성 사우나,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하면 차별인 거예요. 위법인 거예요. 이것도 여성분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겠죠. 또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자기가 여성이다라고 주장하는 남성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피지컬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메달을 다 그 사람이 휩쓴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상대 여성 선수의 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대요.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인권위에서는 그건 스포츠계에서 해결할 문제다 라고만 얘기했대요.
그리고 아마 이 사례는 유명해서 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 제과점에 어떤 동성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할 건데 결혼 축하 케이크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문의를 했대요. 근데 그 제과점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었고 저는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제과점을 이용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굳이 그곳에서 케이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과점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악용하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생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근데 인권위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냥 조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성별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수사를 해서 진짜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죠. 그리고 교육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정말 끔찍해지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너희는 성별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와 권리가 있어 라고 가르쳐야 하고요. 자녀가 몇 번을 성전환을 해도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차별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가정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인권위가 새롭게 정의한 개념을 배우고 행해야 되는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다 이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그에 따라 세금도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평등법 제9조에 국가는 평등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등법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상위법이 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와 검토보고서에도 평등법이 통과되면 인권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이 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국가 법령 체계 질서에 반할 수 있으므로 평등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개정이나 폐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